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미덕화입니다. 조금 소리 묵 하는 소리 들리시죠? 예. 민원이 좀 많이 나올 때가 확실히 이제 확장할 때, 예. 그리고 화장실 밑에 이제 드러낼 때, 이럴 때 이제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어쩔 수가 없죠. 근데 이제 민원이라는 것 때문에 이제 반셀프 하시는 분들도 그러시고, 뭐 저희 턴키 업자들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이제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세요. 그러면은 공사가 중단돼야 되느냐? 사실 그렇게 보기엔 좀 어렵습니다. 요 전까지는 우리가 공사를 할 때 특별히 이제 행위허가 신고라든지 이런 걸 좀 하고 하는 그런 문화 자체가 좀 없었던 것 같아요. 예. 한 5, 6년 전, 예, 그때는 행위허가 신고를 아마 수도권 쪽에만 좀 하고 그랬을 것 같은데, 그 지방 쪽에는 행위허가라는 것 자체에 대한 개념이 없었던 것 같더라고요. 제가 제 기준으로 제가 경기 중부권에서 한창, 예, 코로나 전에 이전에 활동하고 있었을 때는 행위허가 개념을 이렇게 얘기하거나, 예, 필요로 하거나 그러지 않았거든요. 심지어 확장할 때도 그 당시에는 좀 그냥 했던, 예, 기억이 좀 납니다. 근데 이제 지역마다 좀 다르겠지만 지금은 행위허가가 완전한, 예, 필수로 자리 잡았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그런 민원에 대해서도 우리는 행위 허가를 하고 하기 때문에, 예, 좀 죄송합니다만, 예, 좀, 네, 하겠습니다라고 이제 하는 거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남의 집이기 때문에 이제 함부로 이렇게 쑥 들어와가지고 막 공사를 방해하거나 이제 그러면은 사실 좀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공사가 지금 이 밖에 있는데도 막 소리가 드르륵 하고 막 노로제 걸릴 정도로 시끄러운 소음이 나긴 해요. 그래서 이해를 하는데, 그래서 그럴 때는 조금 어느 정도, 예, 서로 좀 인사도 좀 하고 죄송합니다 하고 이제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민원 때문에 공사를 완전히 중단당하거나 이런 적은 없었어요. 예, 대신에 막, 예, 이제 얘기가 들어오면은 죄송합니다 하고 이제 진행을 했는데, 서로 이제 조금 배려를 좀 하면서 가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됐든 간에 아파트라는 건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의 방해를 받지 않으려면은 사실 근본부터 바꿔야 돼요. 그 바꿔야 되는 거는 아파트에 살면 안 돼요. 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이 공사가 들어갈 때는 발생하는 뭐 먼지, 소음이라든지, 예, 기타 여러 가지 불편사항, 예, 그런 거에 대한 내가, 예, 인지를 하고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파트에 이제 사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서로 좀 이해를 좀 하고 들어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관리사무소 개념도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말이 관리사무소인데 요즘에는 뭐 우리 그 동사무소 같은 데 가도 뭐 행정복지센터 이제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이 우리가 너희를 관리한다가 아니라 우리가 아파트, 예, 아파트 좀 관리하는 대표적 격으로, 그리고 고용을 당한 거죠. 예, 아파트 사시는 분들이 모여가지고 돈을 내가지고 관리해 주시는 분을 이제 고용을 해가지고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때로는 이게 좀 주객전도된 느낌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큰 하자를 만들거나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에서도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고, 예,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예, 관리 규정도 만들어놨으니까요. 하는 게 맞지만 어떨 때는 되게 작은 꼬투리 갖다가, 예, 뭐 하지 마라, 좀 월권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중요한 거는 엘리베이터 보양서부터 좀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엘리베이터 보양이 바닥 보양이 있고, 그리고 이제 하프 보양이 허리까지, 예, 올라오는 보양이고, 풀 보양, 그래서 바닥 벽 전체를, 예, 보양을 다 합니다. 그러면은 관리사무소 측에서는 사실 거기에 대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예, 와서 네, 보양 다 잘 됐군요. 그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리고 엘리베이터 사용료도 받고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외의 부분에 있어서 발생하는 약간의 이렇게 뭐 기스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가 생활하면서 여기도 한번 보시죠. 이런 기스들 누가 냈을까요? 요거 보이시죠? 그리고 요거 보이시죠? 네, 요런 기스가 아니라 요런 거 이제 때 아니겠습니까? 이런 거. 네. 그리고 뭐 요런 것들. 이런 거 보이시죠? 근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살면서
생활기스라고 보통 그러죠. 예. 그래서 그게 뭐 전문 용어라든지 뭐 그런 건 아닌데 우리가 생활할 때 나올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이런 거. 네. 요즘 보이시죠, 이런 거. 예. 그래서 엘리베이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제가 한 칸 내려왔는데, 자, 이런 거. 이거 누군가 붙였는지 모르겠지만 전단지 흔적인 것 같기도 하고요. 이런 거. 그래서 보시면 이런 코너 같은 데는 여기도 보시면은 네, 이물질 좀 묻어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네, 우리가 제가 뭐 인생 강의할 수는 없지만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인생이라는 것은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것은 예, 완벽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해야 되는 것은 규칙을 정해놓고 예, 하면 되는 건데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이런 공간은 이런 데도 이제 뭐 예, 기스가 있다거나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팀한테 이제 오셔가지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저한테도 이제 연락이 오고 이제 이러는데 레미타를 지금 저희가 옮기지 않겠습니까? 근데 엘리베이터 쓰지 마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왜 사다리 쓰지 않느냐? 일단은 뭐 엘리베이터 비용 사용료를 내고 보양을 하고 예, 일반적인 수준에서 우리가 자재를 올린다거나 할 때는 당연히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비용도 내는 거고 보양도 그래서 하는 거죠. 예. 아니 니들이 공사를 하니까 보양을 하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 그 이유 때문입니다. 그 이유 때문에 혹시 다칠까 봐. 그렇게 된다면은 이 엘리베이터를 사용하는 모든 외부 사람들, 특히 뭐 택배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짐 큰 거 옮길 때 예, 가구만 따로 구입하시지도 않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보양을 해야 된다는 규정을 만들어 놓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공사할 때는 엘리베이터 보양을 해야 된다 그러면 치명적인 상처로부터 예, 또 때로는 이제 뭐 약한 기스 예, 이런 거로부터 보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관리 규정을 만들어 놓은 건데 그렇게 된다면은 인테리어 공사에서 예, 하게 되는 어떤 공정들, 뭐 짐을 옮기거나 폐기물을 내린다거나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장비를 올린다거나 이런 걸 할 때는 엘리베이터 쓰는 게 맞죠. 물론 사다리를 쓸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은 비용이 이제 너무 올라가니까 어떻게 됐던 간에 공동주택에서 사시는 분들의 편의성을 서로 봐주기 위한 그런 개념입니다. 사다리 쓰게 된다면은 뭐 비용이 좀 올라가겠죠. 공사하시는 이 주택에 사시는 분에게는요. 예, 그래서 이 셀프, 반셀프도 그렇고 턴키도 그렇고 만약에 이제 이런 분쟁이 발생했을 때 어디까지 우리가 수용하고 감내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 때문에 공사를 멈출 수는 없고요. 공사는 이제 지속돼야 된다는 거, 그걸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렇게 된다면 뭐 하다못해 누구한테 민폐를 끼치는 것이다. 예, 이런 개념으로 봤을 때도 사다리 차를 불러도 마찬가지예요. 그거는 예, 거기에 대놨던 차를 예, 미리 다 치워야 되고 그동안 예, 사용을 못 하겠죠. 예, 주차장을요. 그리고 그것으로 발생하는 공사 비용의 상승이라든지 그런 것도 있을 테고 그리고 사다리 차를 대놓는다고 해도 폐기물이라든지 이런 걸 올리고 내릴 때 자재를 올리고 내릴 때 먼지가 안 떨어질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는 어떤 식으로든 이 인테리어 공사라든지 어떤 공사는 상당히 부담감이 큰 작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정을 만들어 놓은 거고 그 규정 안에서 지키면서 서로 배려해가면서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아파트 측에서도 그러니까는 좀 서로 배려를 그리고 사시는 주민들도 좀 서로 배려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심한 경우는 좀 있었어요. 코로나 시절인데 이사를 가셔야 되고 공사를 하셔야 되는데 수능 일자가 껴가지고 근데 이제 바깥에 나가가지고 공부를 못하니까 집안에서 이제 하게 되는데 그것 때문에 뭐 울고불고 난리가 난 적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건 좀 가슴 아픈 현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들어오시는 분은 당장 들어와가지고 그 추운 이제 슬슬 이제 추워진 겨울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스타트가 이제 11월 때쯤이었으니까 공사 한 2달 정도 했거든요. 그러면은 하루가 늦어지면 이분들도 예, 우리 고객님들도 어디 나가가지고 지금 뭐 동동 구르고 있을 수 없고 또 돈을 주고 또 어디에 뭐 해야 되고 일정이 많이 꼬이는 건데 또 수능 보시는 분 입장에서는 이렇게 시끄러우니까 공부를 할 수가 없고 우리 애가 그런 난감한 일이 많아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하긴 했죠. 예. 그러니까 하루에 끝내느냐 아니면은 그 일을
하루에 끝낼 거를 3, 4일에 나눠서 하느냐, 일 차일 뿐입니다. 예. 그래서 공사 범위를 축소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내 집을 일단 고치고는 들어가야 되니까. 그리고 그런 경우는 더 예민해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나가는 거라든지 발소리, 뭐 우스갯소리로 우리 집에 뭐 고3이 들어오면 뭐 발소리라든지 뭐 이런 것까지 조심한다고 이제 그러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이 우리 집 안에서는 어떻게 컨트롤 되는데 이게 바깥에 있는 외부적인 요인에 있어서는 컨트롤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배려해주고 그런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보통 저희들 같은 경우는 공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허가 내서 하는데 뭐 어쩌라고 이러지는 않아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하고 하죠. 그런데 그 이상 할 뿐 뭐 장비를 들고 두드리는 거는 일부러 한번 고생 좀 해봐라 하고서 두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이분들도 스케줄이 있고 빨리 하고서 빠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좀 그런 배려는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뭐 그런 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규정 안에서 보양을 했다면 그 외에 발생하는 만약에 이런 소화전 같은 경우를 쾅 해가지고 부셨다. 이거는 당연히 파손한 사람이 보상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까지 그럼 보양을 하라고 얘기를 하든지 규정이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자 이렇게 보양을 다 해놨죠. 이렇게 손잡이도 다 해놓고요. 바닥도 다 해놓고요. 그래서 요거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 이 규정을 만든 관리사무소에서. 그런데 자 이거 보십시오. 이게 뭐죠? 층간소음 주의. 여기다가 이렇게 날카로운 걸로 이렇게 거놨어요. 그러면은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저걸 저기에다가 저런 식으로 이제 써놓잖아요. 그러면 저거 기스나는 거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은 요거 이렇게 가려볼게요. 지금 이렇게 지금 소음이 심한 날 해가지고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공사 안내문도 다 붙여놓고 해요. 그런데 저거를 저기 갖다가 보양해 놓은 데다가 칼 같은 걸로 날카로운 걸로 거놔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연락처도 다 써놓고 했는데 거기다 그냥 거놔요. 그러고서는 나중에 저기에 기스 나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그 거놓는 거,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루트로 말씀을 하시고 조율을 하시고 그러면 되는데 거기다 거놓으면은 그것 때문에 기스가 생기고. 그래서 저게 다 요즘 뭐 사진기가 다 있어가지고 그걸로 다 찍어 놓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특정이 돼 있잖아요. 저희는 특정이 돼 있어서 잘못했다, 잘못하지 않았다라는 걸 서로 얘기하면서 조율해가면서 보상할 건 보상하고 조용할 건 조용히 하고 이제 진행을 하는데 저렇게 누군가가 익명으로 이렇게 그어놓는다거나 이러면은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저런 부분에 있어서는 참 좀 심한 말로 좀 이게 우리 시민의식 수준에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것들. 그리고 제가 요건 이제 우리 어린이들이 그랬을 테니까 좀 말씀을 좀 드리면은, 아파트별로, 우리 사는 사람들의 이제 연령대라든지 이제 구성원들이 좀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보양을 해놓잖아요. 그러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깨끗한 곳이 있습니다, 거의. 근데 어디 가면은요, 낙서를 어마무시하게 해놓습니다. 샤프로 거놓은 건지, 연필로 해놓은 건지, 칼로 긁어놓은 건지. 그래가지고 어마무시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대치동이 가장 심했어요. 근데 대치동이 민원이 가장 많았어요. 시끄럽다고. 근데 그래서 제가 사진 찍어놓은 게 하나 있을 건데 한숨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현실인가?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인가? 아파트가 우리나라에서는 좀 뭐 비싸지 않습니까? 뭐 단독도 비싸지만 아파트가 뭐 40억, 50억, 뭐 몇백억짜리도 있는 뭐 고급 빌라 같은 경우 그런 게 있으면 출입하기조차 겁이 나고 뭔가를 건드리는 것조차 겁이 나게끔 이렇게 만들어 놓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걸 좀 깨달아야 될 것 같아요. 사람이 같이 사는 곳이다. 사람이 살 때는 부대끼면서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유지보수를 할 때 아파트가 뭐 재개발 들어가고 뭐 그럴 정도로 이제 아파트가 이제 진행이 되면은 벌써 인테리어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어느 아파트는 365일 공사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우리 주변 이웃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그 정도로 아파트에 대한 어떤 장점이 있지만 또 리스크가 이제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감안하시고 서로 좀 배려하는 모습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제 얘기 들었는데 이제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어쩌고 저쩌고 엘리베이터로 뭐 레미탈도 올리지 말고 뭐 자재도 올리지 말고 이 얘기가 이제 관리사무소부터 들어왔거든요. 근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누가 어떤 아주머니 분이 오셔가지고 장갑을 하나 달라고 그랬대요. 작업하시는 분한테. 그래서 이거 저희 작업하는 거로 장갑 못 드린다 그러니까는 기분 나쁜 표정을 딱 짓고 나가더니 바로 그 관리사무소에다가 얘기를 했는지 그건 모르죠. 그건 이제 심증이죠. 와가지고 시끄럽고 말이야. 자재 올리지 마세요. 왜 이거 사달 안 쓰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참 이게 어렵구나. 인테리어가 어렵구나.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중간에 이렇게 역할을 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고객님한테 컨설팅 받으시는 분들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제가 그것도 멘탈 관리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멘탈 관리도.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좀 아쉬운 부분 좀 있다. 그래서 뭐 사실 영상을 끄고서는 더 이제 뭐 안 좋은 소리도 서로 막 왔다 갔다 뭐 하고 이제 할 수 있겠죠. 근데 영상에서는 이 정도만 말씀드려도 많은 분들이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여기도 보시면은 누군가는 이동을 하다가 여기가 지금 1층에서 2층이거든요. 2층. 근데 여기도 누군가가 이렇게 해놓은 거거든요.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러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3년밖에 안 됐는데 엘리베이터 3년밖에 안 됐는데 그래서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올 보양을 한 거고 그래서 살짝 이렇게 기스난 거 제가 보고서 약해가지고 지워보니까 지워지더라고요 또. 왜냐면 코팅도 돼 있는 거고요 엘리베이터가. 그리고 이제 부딪히는 면이 플라스틱이라든지 이제 그 다라이 통 그 통이니까 이제 연질 플라스틱이죠. 이제 그걸 이제 쓱 이렇게 한 건데 아예 없을 수가 없습니다. 공사를 하다 보면. 그리고 우리가 살다 보면 사람도 살다가 내 건강한 대로 다니지만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서 조금 서로 이제 같이 사는 우리 이웃 입장에서 좀 배려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그런 것들 참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면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많습니다. 뭐 들어와가지고 시끄럽다고 내가 누군지 아냐 그러면서 막 자재 있는 거 발로 막 빵빵 차고 막 이런 분들도 계시고요. 거기다가 이제 편지를 써주시는 분도 계시고. 근데 편지 내용이 이제 좋게 편지 내용 써주시는 거라기보다는 한 번은 이런 적은 있어요. 보통 음악을 좀 틀어놓고 하거든요. 근데 음악을 세게 틀어놓지는 않아요. 그래도 음악 틀어놓는 거는 민원이 들어갈 수는 있겠죠. 근데 차라리 민원을 넣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거기다가 참 여러 가지 하시네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편지를 써놔서 딱 붙여놓으시더라고요. 음악 듣고 하시던데 참 여러 가지 하시네요. 이렇게 딱 써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러면 긁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마음이. 그래서 언젠가는 뭐 안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집도 인테리어를 하게 될 텐데 그런 상호 간에 좀 배려가 좀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의해서 그것 때문에 잠깐 현장 왔다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이제 가벼운 이야기이긴 한데 심할 땐 난리도 아니에요. 장난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면은 너는 하는 게 뭐냐? 너희는 하는 게 뭐냐? 공사하는 너희, 시끄럽게 만드는 너희는 하는 게 뭐냐?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원래 소음 발생할 수 있게 하는 어떤 시간을 정해놓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그 시간에만 공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너무 들어와가지고 안 되겠다. 그럴 때는 아예 팀을 시끄러운 소음 나는 거는 완전히 더 줄여버립니다. 더 줄여버리고. 대신에 줄인다고 해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자가 늘어나는 거겠죠. 일자가 늘어나면 저희 클라이언트가 부담해야 되는 여러 가지 불편사항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뭐 그런 것도 있고. 참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또 하는 노력 중에 하나가 한 번은 이제 대치동이었어요. 대치동에 대치팰리스 아파트. 네, 대치팰리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설계가 문제가 있는 건지 이게 층간소음이 굉장히 심하다는 그 얘기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들어가서 얘기를 해보니까. 그리고 공사뿐만이 아니라 그 우리 경비원 아저씨가 여기 경찰이 하루에 두세 번은 온대요. 그래서 왜 두세 번 옵니까? 그러니까 민원 때문에 시비가 붙었는지 이게 막 서로 난리가 나가지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파트 사람이 문제인 건지 아파트 설계가 문제인 건지 몰라도 이게 같이 사는 거에 있어서 너무 힘들구나. 그래서 제가 원래는 마룻바닥을 까면 이게 요 난로 돼서 숭숭숭숭숭숭 미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장비를 했더니 거기가 또 이제 그 거의 원목식이라 되게 좀 두껍더라고요, 마루가. 그러니까 좀 잘 나가지도 않고. 그러니까 막 이 다른 데는 좀 덜한 것 같은데 거기는 이제 좀 규모 거기가 한 50평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막 민원이 무너질 것 같다는 거서부터 막 너무 울린다는 거서부터 이게 막 올라오니까 저도 스탑. 거긴 이제 턴키로 들어갔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노력을 저는 하는 거죠. 그러면은 어쩔 수 없으니까 나눠서 하자. 이거는 방법이 없을 때 그렇게 하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한 피해는 나눠서 받는 거니까 어쩔 수 없는데 그럼 유합식으로 갑시다 해가지고 그 팀을 돌려보냈어요. 돈을 드리고. 그래서 유합팀을 불러가지고 쭉 밀었죠. 그러니까 그런 노력을 공사하는 쪽에서는 많이들 해요.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뭐 자유민주주의 사회 그리고 뭐 직업에 귀천이 없다라고 사람들은 얘기하지만 귀천이 왜 없겠습니까? 하대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말을 많이 이렇게 뱉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로 보면은 참 이제 작업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물론 저도 이제 욕바지 뭐 전문가긴 하지만 막말을 그렇게 많이 하십니다. 막말을.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참 어려운 부분이 많다. 공사하러 들어와서 일을 하면서 그래서 좀 선호한 거는 이제 단독주택이라든지 주말에도 일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걸 좀 선택을 하는데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아파트가 주는 너무 좋은 이점들이 많이 있죠. 근데 모든 것에 이점만 있지는 않습니다. 단점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잘 서로 좀 조율을 해가시면서 가셔야. 그리고 이런 전 문화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런 문화가 잘 좀 퍼져서 서로 배려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게 좀 같이 좀 전체적으로 좀 챙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그게 잘 됐다라는 건 아닙니다. 어디를 가면은 좀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아유 시끄러워 내가 좀 잠깐 피해줄게 이러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세요. 고생 많지? 근데 너무 시끄럽더라. 아유 힘들어. 이러면 저희가 미안한 마음도 있고 더 조심스럽게 하거든요.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근데 아무래도 이제 뭐 좀 연령대가 낮을수록 이런 민원이 좀 더 많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뭐 나이 먹은 사람들이 너무 예민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뭐 어떻게 보면 그게 인생의 어떤 연륜에서 나오는 그 피차간의 이해, 상호 존중이랄까. 내가 사업을 해보면 사업하는 사람의 그 마음을 알고 내가 누구를 가르쳐보면 가르치는 사람들의 마음을 아는 것처럼 오랜 동안 경험을 쌓으신 우리 윗세대 선배님들께서는 그런 부분에서 조금은 너그러운 부분이 있다.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요. 그래서 좀 우리가 공사할 때는 이게 공사 비용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니고 요즘에 막 억 넘어가는 게 말도 안 되게 많이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인테리어 자체가. 예전에 몇 천만 원에서 끝났다면. 근데 실제로도 몇 천만 원이라는 돈이 엄청난 돈이고요. 그러니까는 그런 큰 돈이 들어가는 공사에 있어서 참 하는 사람도 부담인데 여러모로 당하는 사람도 시끄러우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그래서 저희도 이제 개선을 좀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장비도 점점 좋아지죠. 예. 그래서 장비가 좋아지는 이유는 일을 빨리 쉽게 끝내려고 하는 목적도 있고, 민원이 들어오면은 예, 좀 어려우니까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뭐 파괴한마도 이런 거. 근데 지금은 60은 기본이죠. 60 파괴한마라고 60 브레카라고 쳐보시면 나오세요. 텅텅텅텅 나가는 거. 근데 그런 60급의 어떤 그 마키다로 대표되는 그런 그 파괴한마 일종인데, 파괴한마 일종이 아니라 파괴한마인데, 이제 그게 더 뭐 좋은 제품들을 많이 써요. 그래가지고 제가 장비를 보면은 뭐 실력이 보인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영상도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노력들을 일부 계속 좀 하고 갑니다. 예, 저희도 하고. 그리고 저는 보양도 보양 업체를 전문 업체로 불러가지고 해요. 저 보양 업체가 생긴 지도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예. 6, 7년 전에는 없었습니다. 저런 게. 그러니까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점점 더 좋아지고 점점 더 노력하고 있으니 어떤 이제 같이 주변에서 함께 살아가는 이웃들에 대한 서로에 대한 배려도 그리고 김을 파손하지 말라고 이렇게 붙여놨는데 그 붙여놓은 거에다가 이렇게 칼로 긋거나 날카로운 걸로 하는 행위는 진짜 그거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중요하고, 그리고 관리사무소에서도 나와가지고 본 다음에 이 정도면 됐습니다. 네, 조용히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그럼 저희가 다 하잖아요. 근데 네, 했습니다 라고 하면 나와보지도 않고 근데 여기 기스 생겼어. 여기 파손됐어. 파손까지는 저기지만 여기 흠집 생겼어. 이러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 규정에 맞게. 그래서 지금 올라가 보면은 저기도 해놨습니다. 그 올라오는 곳, 이게 규정인 거예요. 자, 보시죠. 자, 이게 이 아파트의 규정인 거예요. 자, 이게 규정인 거예요. 예. 규정이 없다면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행업체에다가 맡기기 때문에 규정에 맞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리사무소장님이라든지 담당하시는 분이 여기도 보시면 규정에 맞게 합니다. 만약에 그 아파트에서 여기까지 보양을 해라, 이거 보양을 해라, 그러면 합니다. 금액도 엄청나게 비싸지 않아요. 그런데 규정대로 했는데 여기 보시면은 뭐 보지 않아도 아시겠죠. 수많은 이 생활 흠집들이 여기 존재합니다. 이런 생활 흠집들, 뭐 튄 거, 뭐 이런 거에 대해서까지 야, 니네 공사하는데 안 되겠어. 하지 마. 자재 올리지 마. 이런 식으로 하면 곤란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쓰는 이유도 있어요. 이게 아시죠? 말랑말랑한 거. 그렇기 때문에 손상을 덜 줍니다. 손상을 아예 안 줄 수는 없어요. 우리가 뭐 스펀지 재질을 쓸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거조차도 못 올리게 한다면 좀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서로 상호 간에 좀 배려와 존중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영상 좀 길어졌지만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이 얘기를 뭐 하려면은요, 이제 좀 억울하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 한도 끝도 없겠죠. 공사를 뭐 한두 개 합니까? 업자들이. 별의별일이 다 나옵니다. 네. 뭐, 무릎 꿇고, 귀싸대기 맞기도 하고요. 별의별 일이 다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열심히 하시는 대표님들, 진짜 열심히 잘 하시는 거예요. 그 수모를 겪어가면서, 그리고 우리 현장에 계신 소장님들, 일하시는 분들 대신에 시끄러운 거는 정말 죄송하고요. 저희도 시끄럽지 않게 빨리 끝냈으면 좋겠어요. 저희도 귀가 먹먹해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거 이제 끼고 다니는 이유도, 이거 안 끼고 가면은 이명이 밤에요 계속 들려요. 근데 우리 팀장님들은 어떠시겠어요? 그러니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 그래서 그런 부분 좀 말씀드리고, 영상은 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명절이 며칠 남지 않았는데 좋은 명절 되시고, 또 요즘에 그 나라가 좀 많이 시끄럽고 어지러운 상황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조금 더 조심스러워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다들 예민해져 있으니까요. 그래서 조금 더 뭐라고 해야 될까, 서로 배려하고 이해해주고, 그리고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다 보면은 거기에 대한 진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일하시는 분들의 진실.
상황, 예. 이거 뭐야? 규정대로 한 거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알아주실 필요는 있다. 예. 그래서 뭐 그런 거 말씀드리면서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벌써 이제 30분, 거의 30분 찍네요. 자, 그러면은 좋은 하루 되시고요. 행복하고 즐겁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